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관망기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2200선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0.5% 상승 흐름 타면서 67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내일 새벽 4시죠.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20이 발표가 되고요. 또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어제부터 다시 이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폴더블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는 올해가 작년에는 이제 시작이었고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개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필름 전문 업체인데요. 스마트폰용 특수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용 각종 필름 대당 약 30에서 40장이 들어가는데요. 이 필름을 생산하는 특수기능 필름 사업부가 있고 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 접착 필름 그리고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보호막 필름 등을 생산을 하고 또 스마트폰 후면 케이스에 색을 입히는 데코 필름 등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신규 아이템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동사의 데코 필름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폰용 후면 케이스용 색상 필름만 납품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케이스와 필름 일체형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시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새벽 4시 일단 공개가 되면 재료 노출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향후에 폴더블 폰의 시장 개화 그리고 이번에 나올 또 폴더블 폰이 또 시장 반응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라인 3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개장 직전과 직후인데요. 개장 10미닛 시간입니다. 첫 순서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장 전략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이번 주가 되겠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이번 달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을 만회하는 가운데 어제 미국의 다우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금일 시장, 국내 증시 또한 장 초반 좋은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은 역시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행하거나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것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미국이 현재 보이고 있는 실물 경제의 흐름, 특히 어제였죠. 빈원과 취업자 수가 22만 5천만 명.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안정되는 가운데 금융 경제의 상승도 뚜렷하다는 점, 이를 토대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재미났던 게 역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어제 반도체 시장의 경우 역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 2위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중형, 소형 섹터에 있는 반도체 업종의 흐름 또한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역시 정치 테마주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황교안과 이낙연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빅매치가 종로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은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이고 황교안 관련된 종목들 또한 어제까지 매우 좋은 흐름을 모두 다 보였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종로라고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은 되겠지만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해서 두 사람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 그에 따라 이낙연이든 황교안이든 두 사람이 속한 정치 테마주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치 테마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개장 시황을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계속 개별적인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어제까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이 없는 장세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던 하루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4,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이상을 좀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좀 장세를 좀 이끌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한 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눈치 장세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연설을 뭐 하는 이런 과거의 사례를 좀 지켜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뚜렷하게 어떤 좀 방향을 좀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어떤 세계적 질병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테마주가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제 상당히 기쁜 소식이었죠. 이제 뭐 기생충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한가를 좀 치는 모습을 좀 어제 보여줬고요. 또 이제 또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조류독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늘 이제 정치에 관련된 이제 통선 테마주들이 좀 이렇게 널뛰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좀 잘 가는 섹터는 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번 주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뭐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큰 행사가 있죠. 이번 주에 또 11일에 이제 미국 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언팩 행사를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폼팩터 관련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휴대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다면, 이번에는 뭐 클랜심이라는 어떤 이런 좀 폼팩터 형태를 또
새로운 폼팩터 형태를 좀 어떤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들,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관련돼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좀 공장들이 좀 셧다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서 중국도 노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어느 정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별 장세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어떤 증시를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섹터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뭐 아까 전에 뭐 특정 섹터를 보고 계시다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2차 전지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 섹터라든지 좀 5G 종목 중에서 좀 몇몇 섹터들이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큰 계약건들이 터지면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이제 SDI 그리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등 어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차들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먹이사슬이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어떤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섹터들이 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5G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큰 시대를 내고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5G 관련돼서 좀 시작의 원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스마트폰이 지금 널리 보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제 올림픽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최근에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5G 네트워크 테스트를 좀 이제 완료했다 이런 공시가 좀 나온 어떤 뉴스가 좀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5G 네트워크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할 만한 섹터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이제 5G 중에서도 몇몇 이제 뭐 통신 장비라든지 통신 관련돼서 좀 이런 좀 통신주 이렇게 5G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청호 본부장님 다시 한번 연결해서 섹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 네,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아까 정치 테마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어떤 쪽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의 화두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두 사람이 되겠죠. 황교안 그리고 이낙연입니다.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창지지라든지 인터엔과 같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남선알미늄, 또 TK케미칼, 이월드, 기타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두 종목들이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제였죠. 어제 민주당 그 소속과 또 자유한국당 간의 여론조사에서는 우선은 2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금 우세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슈가 될 때마다 두 사람 모두가 속한 종목군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좀 못한 부분인데 이번 주 옵션 만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들, 즉 포지션입니다. 어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이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고 불과 2, 3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1,500, 2,000억 원 수준의 매수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부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특히 1월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상당히 강했던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개장을 함에 따라 국내 증시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은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중요한데 우선 지금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간은 역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기가 1개월 남아있고 현물 같은 경우는 따로 만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옵션 만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옵션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3일 이후로 콜옵션의 매수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제 국내 증시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전일 밤 미 증시의 흐름이 매우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오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즉 시가가 크게 띄운 채로 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선물 쪽에서 크게 들어온다면 오늘 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가격 기준 300포인트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요. 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이 있던 그 자리 2235포인트 수준까지의 상승은 우리가 무난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것 없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편입할 것 역시 권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제 실물 경제입니다. 미증시의 흐름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중요해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금융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재할인율 인하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자금을 빌림에 있어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민간의 소비는 물론이고 민간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하이 증시의 폭락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충격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 보이고 만약 유동성을 크게 공급한 덕분에 중국 상하이 증시의 폭락이 지난번에 나왔던 그 충격을 모두 만회한다면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겁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은 현 시점에서는 특히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순수출이라고 하는 해당 변수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율의 안정화가 아니라 위안화의 평가 절하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고정환율 제도를 쓰다 보니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적되는 게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저는 이 압박이 분명히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소폭 하락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하락된 위안화의 가치를 토대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어진다면 적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흐름 또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지만요. 시장은 오히려 이 호조를 보인 경제 지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더불어 골드만삭스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5% 상승 흐름 나옵니다. 6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1% 가깝게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99,7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빠졌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강세 나타냅니다.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53만 6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 강보합권 18만 4천 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이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반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39만 5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현대차가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0.7% 상승하면서 13만 1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 SDI 8위권까지 자리 굳혔습니다. 오늘 1.4%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32만 6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7만 4,500원대 삼성물산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1만 7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데요. 0.6%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514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포인트 올려내면서 67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CJ E&M 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거머쥐면서 CJ E&M 오늘 4% 강세 15만 4,300원대까지 오르면서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6만 1,700원대, HLB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0.59% 상승을 가져가는데요. 84,6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KMW 1% 가깝게 반등을 가져갑니다. 52,300원대,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34만 7,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8위권에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0.6%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 SK머트리얼즈가 9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 16만 5,100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현재 보합권 8만 1,1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창훈 본부장님 연결해서 이 현재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증시의 상승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이 등 0.5% 그리고 0.4% 수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그 물량이 결코 크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기타 메디톡스, 휴젤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역시 이낙연, 황교안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또한 장 초반 소폭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난의 여직거리로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 역시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입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매수세로 전환시킨다면 그때부터 변동성은 다시 한번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 최근 월물이 298.20포인트인데 이번 옵션 만기까지 300포인트까지는 갈 것이다. 많게는 302.5포인트가 되겠죠.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약 2247포인트입니다. 해당 지수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의 상승에 따라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 주도주였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센트럴 모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상장한 이후
지난 11월 25일 상장한 이후 4거래일 연속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였고 지금은 전기차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호재거리로 작용하는 가운데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에 견인한 동사의 주가 상승 또한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을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후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크게 두 가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과 역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의 공급은 물론이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참고로 2010년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아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유럽에서 있었던 자동차 전시회에서 차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모두 다 만들어진 차량의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앞으로 연비가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차량이 경량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알루미늄으로 자동차의 차체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동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쇳덩이에 비해서 철강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물론 강성 자체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기차든 수소차든 앞으로는 결국 테마는 내연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역시 자율주행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개인이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월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뜻하는 것은 역시 사고가 떨어짐에 따라 차와 차가 보이고 있는 사고율이 떨어짐에 따라 차체 자체가 오로지 연비,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테슬라발 흐름, 영향이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비록 오늘 약간의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4150원 정도에서 반등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하려고 하는 힘은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 지금부터 또는 오늘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10미닛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2월 4일에 두 가지 종목을 주셨는데요. 네이버 4.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미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SK하이닉스, 1위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민 팀장의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4.5%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마이크로 디지털 올라와 있는데요. 4.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5%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LCI 평가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률 5.54% 이상 가져갑니다. 4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지니텍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8.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는데요.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14.2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남선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23%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2월 4일에 네이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와도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와 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근간이 아무래도 고객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방향성을 좀 좌우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건 이제 일단 네이버 웹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지금 6천만 명을 좀 넘어서는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북미 이제 사용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래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증가한 되게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익률, 수익화 모델이 상당히 좀 좋게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말 북미 시장 유료 결제 이용자는 연초 대비해서 3배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작년 말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좀 진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동사의 또 다른 이제 사업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내 독립 기업이었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좀 분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통장을 좀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신용카드 추천이라든지 뭐 증권보험 등으로 이제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종합자산 이제 관리 서비스를 이제 하는 이제 좀 어떻게 금융을 좀 확대해 나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네이버 파이낸셜에 좀 급속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이용자가 월 이제 한 1,900만 명 되는데 아이디 하나로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접속할 수 있고 로그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파이낸셜에 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새롭게 좀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브랜드 스토어를 좀 새롭게 만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 네이버 쇼핑의 브랜드들 직접 이제 입점시키는 형태로 해서 뭐 이커머스 사업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패션 등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확장을 하면서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여기 또 긍정적인 이벤트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라인과 이제 야후재팬 이제 운영사 이제 젯홀딩스 간의 어떤 경영 통합 같은 경우 올해 10월에 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야후재팬의 실적까지 지분법 이제 이익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이제 블록체인이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자회사 라인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이러한 이벤트들은 상당히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주가에 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라인이라든지 야후재팬의 어떤 경영 통합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장 초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좀 사용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유념해 보시면서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22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뭐 결국은 이제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MLCC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일단 뭐 첫 번째로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지난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8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300억대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부품 재고 조정이라든지 MLCC의 비수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난 4분기 실적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 마진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10% 초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좀 어떤 선방이 가능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이제 어떤 사업들이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스마트폰 출시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장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좀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5G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LCC의 수급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장 가동률을 좀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이제 MLCC 출하량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중반대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 75%에서 현재 80% 이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도 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장용 제품 같은 경우 생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이제 천진 등에서 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성장 기조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5G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초박형, 근데 고용량 이제 어떤 이런 관련된 고용량 이제 MLCC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동사를 포함해 일부 업체만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기회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LCC 관련된 탑재량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5G 투자가 좀 확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 서버양 물량도 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 비중도 좀 확대가 되면서 혼합 평균 단가도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지금 실적 같은 부분이 좀 확인이 된다면 그런 상승세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체인의 어떤 부재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5G 관련된 부분도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악재도 한번 좀 유념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꾸준히 좀 주시를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11일이죠. 이제 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지금 새로운 휴대폰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글램샘이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 모양의 어떤 폴더블 폰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Z 플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 S 시리즈 이제 신제품이죠. S20가 지금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의 어떤 대중화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성패는 좀 디스플레이에 좀 좌우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접히는 유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신기술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접히는 유리가 이번에 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부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 유리를 좀 접히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했을 때, 이번에 나오는 Z 플립 같은 경우는 펼쳤을 때 6.7인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2:9 화면 비율이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강한 힌지를 좀 정착을 해서 90도뿐만 아니라 뭐 70도, 110도든 이렇게 각도를 좀 어떻게 보면 다양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벤더의 위치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분기부터 영업 흑자가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휴대폰 힌지 제조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대부분 다 이제 문을 좀 닫은 상황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동사는 좀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기술력까지 좀 겸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폴더블 힌지 같은 경우는 20만 번이 좀 접히는 어떤 극한 테스트를 좀 통과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뭐 노키아에 이제 힌지를 납품했던 어떤 이력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부도난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또 기술력을 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힌지 관련돼서는 좀 독점적인 메인 벤더의 지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 1년 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100% 이상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갤럭시 폴드 등의 등장과 함께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언팩 등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목표가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계양전기 우선주입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되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계양전기 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었습니다만 지금 친환경차,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되게 많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안전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바로 직전에 지금 개장하고 나서 거의 상한가를 좀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해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좀 있고요. 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큰 종목들 삼성 SDI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전지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포스코캠 여러 가지 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또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먹이사슬을 봤을 때 좀 밑에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잘 가면 LG화학이 좀 잘 되는 거고 LG화학이 잘 되면 이제 뭐 현대기아가 잘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먹이사슬을 좀 보시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거나 좀 조정을 받는 어떤 종목들을 좀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일단은 제가 지난 시즌에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만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한번 좀 관련된 종목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인데요. 유상 감자 소식에 오늘 9%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2,9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종목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인 유상 소가 이제 감자를 결정을 하면서 좀 되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모멘텀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거죠. 그 이제 관련된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지 물론 이제 주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좀 지켜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교육과 관련돼서도 좀 AI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AI 수학을 좀 실시를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과 연결돼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관련돼서 AI 수학 같은 경우 매출이 좀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연 500억을 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실시간 어떤 이제 1대1 피드백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 분석 솔루션은 여러 가지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생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그런 길이 열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동사 같은 경우 좀 선구자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감자라든지 이런 소식보다는 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교육주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전후로 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후에는 좀 어느 정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좀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안전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저가로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서 IT 주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2차 전지 섹터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기타 실적이 좋은 IT 가운데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 종목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삼성 SES도 상당히 지금 IT 기업입니다만은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양호한 실적은 IT 서비스 부분 수익성의 큰 폭 개선에 기인하고 지난 2019년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IT 서비스 쪽의 영업이익률이 15.5%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 이상 증가를 보이는데요. 인텔리전트 팩토리라든지 생산시설진흥화 등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그룹이죠. IT 투자 집행에 따른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BPO 확장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4% 이상 증가를 보고 있는데 운용 효율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대외산업 성장 목표를 전년비 30% 이상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 실적 기준 동사 올해의 PER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밴드 하단까지 와 있고요. 실적은 사상 최대치이지만 밴드 국면에서는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적은 IT 기업입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4분기 실적이 확인됐고 2020년 실적 전망 역시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한 가격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현금성 자산이 약 3조 8천억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적극적인 M&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전략 사업 내에서 인텔리전트 팩토리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AI 애널리틱스라든지 솔루션 부분 경쟁력 강화와 추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 전략은 현재가부터 19만 5천 원 구간에 눌림 구간 매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22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9시 15분경에 2213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약 10분 만에 거의 10포인트 올려내면서 2220선 회복하면서 현재 시장 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동반 순매수합니다. 기관이 400억 원 가까이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12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데요. 1%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10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는 1% 강세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6만 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네이버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전까지 LG화학 5% 이상 이 강세 가져가면서요. 40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40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모두 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1%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13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 3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8위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셀트리온 제치고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2%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1만 9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1% 강세를 가져가면서 17만 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하면서 680선 회복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7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680포인트 뚫어내면서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매도 물량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적은데 이 적은 거래 대금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62,500원대 그리고 CJ ENM은 2.7%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2,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1.2% 강세를 가져갑니다. 19만 1,6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드래곤 현재 강보합권 8만 4,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힘을 잃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현재 KMW는 2% 가깝게 반등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5G 종목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52,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4만 7,400원에 거래됩니다. 휴젤은 약보합권 그리고 SK머트리얼즈 최근 좀 빠졌던 만큼 오늘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6,900원대까지 올라왔고 헬릭스미스가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만 1,000원대에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에도 일단은 미국 경제 상황이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상승을 강하게 줬습니다. 일단 시장이 신종 코로나랑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모습인데 일단 중국에서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4만 명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 유럽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투자자별로 보면은 일단 거래소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영화 관련주들 어제 기생충 관련돼서 이어서 영화 관련주도 오늘 강세 있고 그 중국 내 상장 중국 기업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조선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MLCC 그리고 오늘 갤럭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갤럭시 언팩 2020 개최 예정과 관련해서 일단 핸드폰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만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었는데 일단 CJ, CGV 그리고 BGF 리테일 그리고 OCI 같은 대형 종목들이 일단 그 실적 발표를 예정되어 있고 일단 삼성전자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 공개 예정입니다. 그 갤럭시 언팩 2020 개최 예정
되어 있고 르노 삼성의 이제 부산 공장 가동 중단이 예정되었는데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기존에 뭐 르노 삼성뿐만 아니라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해서 일단은 공장들이 많이 가동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시기를 좀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샤오미 다른 것도 아니고 샤오미 그리고 이 10도 스마트폰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 관련주들 오늘부터 조금 차례로 상승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건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데이터 3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 뭐 오픈 베이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체크해서 흐름을 좀 잘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뭐 영화 6개 수상 관련주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영화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강세인데 일단은 바른손 어제 기생충에 이어서 뭐 세니트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덱스터나 CJENM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리고 핸드폰 뭐 딱히 폴더블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핸드폰 관련주들 부품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겠고 일단 철도 관련주들 어제 이낙연 관련해서 그 철도주가 좀 움직였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좀 움직임이 덜한데 천천히 저점 구간에서 움직임이 덜할 때 원래 체크를 하셔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홈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MLCC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KPS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어제 좀 상승을 강하게 주고 오늘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대상으로 정밀 제작, 장비 제작 및 제어, 그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주요 제품으로는 OLED, 마스크, 인장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추후에도 좀 끌고 가시기 괜찮은 종목이고 주가도 바닥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이고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딱 십자선을 만들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 29,000원 자리인데 900원, 1,000원 자리 저점 구간이라면 23,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최대 낮게 보면 일단은 400원, 500원 구간 지금 사이에서 천천히 들어가시고 목표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오늘 돌파를 했는데 일단 천천히 보시고 한 23,000원까지도 한번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포지션 나타내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67% 상승을 가져가면서 68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특히나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함께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